안녕하세요. 어린 두 아이 키우며 전업주부 하고 있는 서울 잠실 사는 여자입니다. 얼마 전 아울렛 갔다가 정말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바로 제 전 남친인데요. 그냥 남친이 아니라 결혼하려고 상견례까지 했던 전 예비 신랑이었죠. 그렇게 깊이 사랑했는데 정말이지 한순간에 파혼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그 덕분에 저는 더 좋은 남자 만나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어 어찌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 사람이 아련하게 저를 바라보던데 어쩐지 옛날 생각이 나서 기분이 싱숭생숭 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전 예비 시모, 그러니까 전 남친의 엄마 행동이 생각나서 갑자기 짜증이 팍 났네요. 그 아줌마 때문에 파혼했거든요. 10년 전 저는 한 남자와 결혼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저는 인터넷에서 화장품을 판매하는 자영업자였고 전 남친은 여의도에서 근무하는 증권맨이었어요. 서울시 한 동호회에서 만났고 서로 성격도 잘 맞아 1년 정도 재밌게 사귀다가 남자 프로포즈를 받고 자연스럽게 결혼으로 흘러갔네요. 나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직업도 그렇고 성실한 성격에 여자 존중해 줄 줄 아는 스윗한 남자였거든요. 다만 굳이 단점을 찾자면 돈이 별로 없는 것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남자 쪽 집안이 돈이 없었어요. 저는 서울에서 나고 자라 자연스럽게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다녔습니다. 공부도 나쁘지 않게 했어요. 똑똑하다고는 못하겠지만 부모님이 가외며 학원 많이 붙여주신 데다 대학 입시할 때쯤엔 정보를 많이 얻어주셔서 나름 간판 좋은 대학 들어갔습니다. 저는 다 부모님 덕분이라 여기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자수성가하신 타입으로 유통사업을 여러 개 하셨어요. 저 중학생 때부터 일이 술술 풀려 돈을 많이 버셨는데 한 달에 한두 번씩 현금을 다발로 갖고 오실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폭락했을 때 아빠가 현금으로 집 여러 채를 사셨거든요. 그게 집값이 엄청 올라서 부동산 부자가 되셨어요. 반면 전 남친은 집이 어려웠어요. 전 남친의 아버지는 정기적인 일을 거의 안 하고 사셨다고 했고 어머니도 마찬가지였대요. 애들 봐줄 환경이 되지 않아서 애들 놓고 어디 일을 못 나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네에서 아줌마들이 하는 부업을 하셨다던데 전 남친 기억으로는 오징어 포 뜯는 알바, 단추 개수 세어 포장하는 알바, 그리고 만년필 같은 것 조립하는 알바 같은 걸 하시는 걸 봤다고 하더라고요. 겨우 입에 풀칠만 하는 정도에서 자랐기에 가외는 꿈도 못 꿨고 수학이 부족해서 학원에 다니고 싶었는데 집에서 반대를 해서 못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전 남친의 친구가 그걸 학원 원장님한테 말씀드렸고 공부 열심히 해서 명문대 들어가면 현수막에 이름 거는 조건으로 1년 공짜로 다녔다고 하네요. 그렇게 악착같이 공부해 서울 좋은 대학 들어왔지만 집에서 대학 등록금을 안 내줘서 반년 다니다 휴학하고 군대 다녀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대하고 나서도 학비가 없어서 바로 복학 못하고 1년 알바했다고 들었습니다. 대학 다니는 내내 가외 알바하면서 코피 터지게 살았다고 했고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그런지 생활력이 엄청난 사람이었습니다. 모르는 게 없었어요. 그 사람은 정말 오지에 떨어뜨려 놔도 무조건 살아남을 사람 같았습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악다구니 있게 살아본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 남자의 그런 면에 더 빠졌을지도 몰라요. 저는 학교 졸업하고 중견기업 입사해서 일하다가 적성에 안 맞아 퇴사하고 모아둔 돈으로 사업을 차렸어요. 아빠가 조금 도와주시기도 했죠. 평소에 관심 있어 하던 화장품을 인터넷으로 판매하게 되었고 연봉은 제가 다니던 회사의 2배 수준이었네요. 솔직히 엄청 힘들게 사업을 일군 건 아니고 운이 좋아 잘 되었을 뿐이에요. 아무튼 예비 신랑도 연봉이 나쁘지 않고
저 역시 수입이 괜찮다 보니 뭔가 결혼 준비에 있어서도 크게 트러블이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하고 싶어 하는 대로 거의 다 맞춰주기도 했고요. 양가에서 흔쾌히 찬성하는 결혼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남 1녀 중 막내인데 저희 부모님은 항상 그러셨습니다. 제가 누굴 데려와도 막내가 좋아하는 남자라면 다 오케이 하겠다고요. 그런데 막상 제가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남자에 대해 이것저것 캐 물으시더니 영 탐탁지 않다는 표정을 지으시더군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하니 결혼할 상대 집안도 어느 정도는 봐야 하는데 너무 기우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남자 쪽이라면 여자가 많이 힘들어진다고 하셨고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둘이 좋아하는 결혼이고 또 남자도 돈을 잘 버는데 집안이 돈이 좀 없는 게 무슨 상관인가 싶었네요. 그래서 부모님께 막 대든 건 아니지만 좀 설득을 시켜드렸어요. 남자가 생활력이 강하고 돈 관리를 철저히 잘한다. 그러면서도 제가 하고 싶어 하는 건 다 하게 해주고 저한테는 돈 아끼지 않는다 라고 했더니 그럼 데리고 와보라 하시더군요. 그래서 전 남친을 저희 집에 불렀는데 아빠가 술 좀 먹이고 이것저것 물어보시더니 그럼 자네 믿고 결혼 허락하겠네. 근데 우리 딸 힘들어지면 난 바로 스탑이야. 알겠나? 하시더군요. 친정엄마가 그러셨어요. 노후 준비도 제대로 안 되어 계신 것 같은데 괜찮겠니? 지금도 집에 다달이 몇십만 원씩 들인다면서 니들 맞벌이 하면 남자 집에서 돈 더 달라고 할지도 모른다. 물론 그 집 부모님들 인성이 어떠신지 제일 궁금하긴 해. 그래도 형준이는 본인이 꾸린 가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 것 같아서 그나마 안심이다. 그러시면서도 100%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는 게 당연하다면서 저더러 제가 선택한 사람이면 힘든 것도 감수할 줄 알아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자신만만했죠. 시댁이 어렵다면 돈이야 조금씩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리고 남도 아니고 사랑하는 내 남편의 가족인데 당연히 도와드리는 것도 맞고요. 아무튼 전 남친은 어렵게 저희 부모님의 결혼 허락을 받았고 저도 인사를 드리러 전 남친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지방에 살고 계셔서 남친 차를 타고 3시간 반 정도를 달려갔네요. 저도 한국질이 빠삭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전 남친 부모님이 사시는 곳은 저도 처음 들어보는 지역 이름이었어요. 광역시 옆에 있는 소도시였고 17평짜리 아파트에서 거주 중이셨습니다. 제가 가니 예비 시부모님들께서 환하게 맞아주시더군요. 그래서 긴장이 좀 풀렸습니다. 집안을 두리번거리며 앉아있는데 그냥 평범해 보였어요. 얘기 들은 것처럼 엄청 어렵게 사시는 것 같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냉장고도 메탈 소재에 나름 최신형이었고요. 예비 시모는 저를 미소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시며 그간 얘기 많이 들었다 하시며 반갑다 하시더군요. 저도 눈웃음 살갑게 지으며 화답했고요. 제가 어디 출신인지 남친과 사이는 좋은지 이것저것 물어보시더니 예비 시모가 헛기침을 하며 진지하게 말씀하시더군요. 결혼하면 일은 계속 할 거지? 요즘은 맞벌이가 대세라고 하던데. 네, 저도 하는 사업이 있어서 꾸준히 해보려고요. 그래, 사업한다고 듣긴 했는데 한 달에 얼마나 버는 거야? 아무래도 월급 타는 직장인보다 좀 위험하지 않은가? 예비 시모가 훅 들어와 수입을 물으시기에 남친이 손사래를 치며 그런 질문은 예의가 아니라고 하더군요. 그러자 예비 시모가 입을 삐쭉 내밀며 너도 월급 오픈했잖아. 나도 며느리 될래가 얼마나 버는지 정도는 알아야지. 그래야 우리도 용돈을 정할 거 아니야. 지금까지는 100만 원 받았지만 더 받을 수도 있고 덜 받을 수도 있는 거지. 라고 하시더군요. 100만 원? 저는 처음 들어보는 얘긴데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전 남편이 다달이 집에 용돈을 드린다는 걸 알고는 있었는데 20에서 30만 원 정도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100만 원씩이나 드린다니 그건 정말 상상도 못한 액수였어요. 제가 놀라 남친을 쳐다보자 남친이 얼굴이 새빨개진 채로 당황하더니 매달 그렇게 드린 건 아니잖아. 그냥 지난달에 엄마 임플란트 때문에 조금 더 드린 거지. 라고 말을 얼버무리더군요. 그렇게 인사드리고 나오며 제가 남친에게 물었죠. 진짜 다달이 얼마나 드렸냐고요. 그랬더니 사실 20에서 30만 원 드린 건 거짓말이고 거의 70에서 80만 원씩 드렸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가전 가구 망가지거나 바꿔야 하면 본인이 다 바꿔드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어쩐지 기분이 안 좋아져서 왜 속였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전 남친이 일부러 속인 건 아니고 그냥 네가 이해 못할까 봐 그렇게 이야기한 거야. 그리고 결혼하면 우리 가정도 있는데 그렇게 많이는 못 드리지. 나는 총각이니까 그렇게 드렸던 거야. 그리고 이제 우리 부모님 조만간 연금도 타시니까 그렇게까지 많이 안 드려도 돼. 라고 하더군요. 적어도 돈 때문에 저와 싸울 일은 없게 만들 거라며 제발 본인을 믿어달라 하였어요. 그리고 자기가 더 잘할 거라며 눈물까지 글썽이던 사람이었습니다. 싱숭생숭했지만 그게 파혼 사유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결혼 준비를 하면서부터였습니다. 어느 주말 입고 싶었던 드레스의 브랜드에서 피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폰으로 모르는 번호가 전화가 왔어요. 받으니 예비 시모더라고요. 당황은 했지만 공손히 받았습니다. 응, 주말인데 뭐 하고 있니? 우리 예비 며느리 생각이 나서 전화 좀 해봤다. 아, 네. 저 드레스 피팅하고 있었어요. 그래? 그러면 나한테 사진 좀 몇 개 찍어서 보내봐. 내가 골라줄게. 제가 좀 당황스러워서 마음에 드는 걸로 고르고 다시 연락을 드린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예비 시모가 우리 아들한테 얘기 듣지 않니? 네가 취향이 확고한 애라고 하더구나. 결혼이라는 건 결국 현실이라서 결혼식장, 드레스 이런 건 아주 쓰잘데기 없는 허례허식이야. 나중에 돈 들어갈 때가 허다한데 벌써부터 그런데 돈 쓰지 말고 저렴한 걸로 해라. 사진 몇 개 찍어서 보내고 얼만지도 보내. 그러시더군요. 강압적인 말투에 제가 아는 예비시모가 맞나 싶어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정도였습니다. 예비시모는 이어 너 드레스 빌리는 거 맞지? 요즘 머리에 뭐만 가득 찬 여자들이 뭐 추억을 기념한다면서 드레스를 사고 그러던데 아주 멍청한 짓이다. 한 번 입고 말 건 뭐 하러 사? 라고 하시더군요. 물론 렌탈이긴 했지만 저는 드레스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결혼 기념일이나 리마인드 웨딩 할 때 입으면 뜻깊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단정지어 딱 잘라 말하는 예비시모 때문에 기분이 나빠졌어요. 그때 하필이면 남친은 없었고 그냥 저 혼자 대처해야 했죠. 그래서 그냥 알아서 하겠다고 하고 사진은 규칙 때문에 못 찍으니 못 보내드린다고 했네요. 그랬더니 뭐라 구시렁구시렁 거리시다가 끊더라고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툭하면 전화해서는 결혼 준비 어떻게 할 거냐, 돈 많이 들어가게 준비하지 마라, 어쩌고 저쩌고 하시면서 예물 반지를 본인 아는 곳에서 맞췄으면 좋겠대요. 아는 언니가 금은방을 한다면서요. 그래서 저는 명품 브랜드에서 맞출 거라고 했더니 예비시모가 난리를 치시더라고요. 뭐라고? 그깟 반지 하나에 200만 원씩이나 하는 걸 기어이 끼겠다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현명하게 잘 생각해야지. 그래야 시부모님한테 사랑받아. 네가 뭘 모르는구나. 라고 하시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남친한테 얘기했더니 본인 엄마가 말을 이상하게 하시는데 그게 진심은 아니래요. 그게 말인지 방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싸웠습니다. 파혼하겠다고 하니 남친이 울고불고 난리더라고요. 중간에서 역할 잘하겠다고 저에게 목숨 걸고 약속할 수 있다길래 그럼 한 번만 더 믿어보겠다고 했네요. 그런데 저는 이미 마음이 좀 뜬 상태였어요. 예비시모가 자꾸 전화를 해서 간섭을 하니까 짜증이 났고
솔직히 돈 한 푼 안 보태주면서 뭘 그렇게 아끼라고 잔소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생각되는 제 자신이 속물 같아서 자괴감까지 들 정도였고, 왜 결혼 준비하면서 여자들이 우울해하는지 이해가 가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은 일절 간섭 없으신데 왜 예비시댁에서는 벌써부터 며느리 될 사람한테 갑질을 하려 하는지 모르겠고요. 제가 한번 파혼하자고 했더니 그게 예비시댁 귀에 들어갔는지 그 이후로는 전화가 안 왔어요. 그렇게 착잡한 마음으로 시간은 흘러 약속의 상견례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만나서 이것저것 상의하자고 예비시댁이 먼저 요구를 했기 때문에 예식장 잡기 전에 미리 날짜를 잡아두었죠. 그게 신의 한 수였을 줄이야. 원래는 서울에서 뵙기로 했었어요. 저희가 내려간다고 했는데 예비신부가 그냥 서울 올라오겠다 하셔서 제가 호텔도 미리 예약해 잡아드렸네요. 그런데 돌연 약속 전날 몸이 좀 안 좋으니 본인 사는 지방으로 내려오라 하시더군요. 좀 당황스러웠어요. 이미 식당, 호텔 다 잡아놨고 또 저희 부모님까지 다 내려가는 건데 일정이 꼬여서 난감했거든요. 그래서 몸 안 좋으시면 다른 날로 잡자고 하니 불쾌해 하시더라고요. 별수 없이 제 남친 차에 엄마 아빠 모시고 장거리를 가게 되었습니다. 가는 거야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약속 전날 갑자기 장소를 바꾸는 건 좀 아니다 싶더군요. 처음부터 오라고 하시든가. 아무튼 그렇게 주말 새벽부터 움직여 예비시댁 집 근처 상견례 장소로 갔죠. 갔더니 예비시모가 까르르 웃으며 여기까지 와주셔서 고마워요. 내가 몸이 많이 안 좋았는데 우리 예비 며느리 얼굴 보니 다 나았네. 라고 하시더군요. 정말 멀쩡해 보여서 어이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시작하며 아빠가 반주를 권했더니 예비신모가 좋다 하시더군요. 그런데 반주 수준이 아니라 아예 술자리로 착각을 하신 건지 부어라 마시더라고요. 그래서 30분 만에 예비신모 혼자 취하셨습니다. 엄마는 이미 기분이 상해서 표정이 굳어 계셨고요. 남친도 난감해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분위기 파악을 한 건지 만 건지 예비신모는 벌개진 얼굴로 이러더라고요. 사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서울 가는 게 영 못마땅한 거예요. 주변에서도 그러더라고. 상견례 장소 잡는 게 기싸움의 시작이라나 뭐라나. 그래서 오시라고 했어요. 미안해요. 대신 내가 밥 살게요. 제가 좀 솔직해요. 뒤끝도 없고. 그 말에 저희 부모님은 화가 잔뜩 나신 듯 보였어요. 그래도 꾹 참고 엄마가 그러시더군요. 기싸움이라뇨. 양가 부모들이 서로 마음을 합쳐야지 왜 싸우려고 하나요? 저는 그런 생각으로 여기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딸의 또 다른 부모님들이 되실 분이니 궁금하기도 하고 또 서로 의견도 합쳐야 결혼을 더. 그래도 내가 아들 가진 엄마인데 이래저래 생각이 복잡하죠. 솔직히 말해서 더 좋은 신부감 데려올 수도 있었는데 우리 아들이 좋다고 데려온 여자애라 그냥 마음 열고 받아준 겁니다. 내가 진짜 우리 며느리 부모가 될지 안 될지는 얘가 하는 거에 달린 거죠. 우리 세아가 시부모한테 잘할 거지? 예비신부는 제 엄마의 말도 끊고 주저리 실언을 하더군요. 그러더니 이러는 겁니다. 그런데 얘가 너무 흥청망청하는 것 같아. 여자는 모름지기 조신하게 가정을 잘 꾸리고 살림을 정갈하게 잘해야 할 텐데 결혼 준비하는 거 보니까 사치가 좀 있더라고요. 돈을 쓸 때 안 쓸 때 구분을 잘해야 현명한 건데 그러고 보니 사부인도 명품백을 갖고 오셨네요. 예비시무가 고갯짓으로 저희 친정엄마 루이비통 가방을 가리키더군요. 그래서 엄마가 기가 찬 웃음을 지으며 가방이 왜요? 뭐 잘못됐나요? 라고 했더니 예비시무가 아니 검소한 게 미덕이지요. 그깟 명품백 뭐가 중요한 건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있어도 안 갖고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좀 사치스러운 건 아닐까. 내가 아들 장가 보낼 입장에서 좀 걱정이 되네요.
이라고 하더군요. 그 말에 저도 화가 나서 약주가 과하신 것 같으니 그만하시라고 했네요. 남친도 허옇게 질려서는 엄마 왜 그래? 라는 말만 반복했고요. 엄마가 정색을 하고 말했습니다. 검소한 게 미덕이라고요? 제 기준에선 루이비통이 그리 사치스러운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서로 가치관의 차이가 있나 보군요. 그리고 가방은 걸으시면서 말은 안 걸으시네요. 어떤 게 미덕입니까? 저도 딸 시집 보낼 입장에서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그랬더니 시모가 술이 확 깬 듯 표정이 구겨지시더군요. 아빠도 한마디 하셨습니다. 취하신 것 같습니다. 그만하시고 이제 자리 일어나시죠. 저는 뭐 얘기 다 한 것 같습니다만. 불쾌한 얼굴로 아빠가 일어나려니 예비 시부도 안절부절 못하시더군요. 그때 예비 신모가 피식 웃으며 아니, 딸 시집 보내는데 너무 생각들 없이 나오신 것 아니에요? 내가 그래도 얘 CM인데 앞으로 어떻게 해줄 줄 알고? 얘가 너무 사치를 부려서 안 그래도 맘에 안 듭디다. 그런데 오늘 보니 사부인 되실 분도 영 검소하진 않네요. 라고 하더군요. 그 말에 엄마가 결국 깔깔 웃었습니다. 예비 신부가 왜 웃냐는 듯 의아하게 바라보시더군요. 사치요? 겨우 400만 원 남짓한 이 가방이 사치? 저희가 월 임대료로 들어오는 돈만 한 달에 2,500만 원입니다. 뭘 모르고 하시는 말씀 같으니 가엾게 여기고 제가 참도록 하지요. 그 말에 예비 신부가 어안이 벙벙한 듯 멍청한 얼굴로 제 남친을 바라보더군요. 네, 저희 친정은 갖고 계시던 아파트 4개 중에 3개를 고점에 파시고 사업 모두 정리하신 뒤 역세권에 꼬마 건물을 하나 사셨어요. 남친에게 그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친정엄마가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어떤 남자를 만나든 절대 먼저 꺼내지 말아야 할 이야기라고 신신당부를 하셨기에 저는 20살 때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비밀은 아니지만 결혼하고 나서 밝혀도 될 일이라 생각했기에 굳이 말하지 않았는데 예비신랑이 충격받았다는 얼굴로 저를 바라보더군요. 저는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엄마, 아빠, 미안해. 내가 신랑감을 잘못 고른 것 같아. 오늘은 그냥 여행 온 셈 치자. 내가 택시 부를게. 이만 서울 올라가요. 그랬더니 예비 시부모님과 남친이 다들 어정쩡한 자세로 일어나 어쩔 줄을 몰라 하더군요. 엄마가 제 전남친을 매서운 눈빛으로 쏘아본 후 이렇게 말하셨어요. 니네 엄마는 돈 많은 사돈이 싫으신가 보다. 그럼 파혼해야지 뭐 어쩌겠어. 너 결혼할 여자 부모가 건물주라는 거 네 엄마한테 진작 알려드려야 했나 보네. 근데 나도 마찬가지다. 어느 정도 수준 맞는 집안이랑 결혼을 해야지. 돈이 아니라 인성 말이야. 그렇게 말하니 예비 신부가 얼굴이 파리해지며 저희 부모님을 따라 나서더군요. 미안합니다. 내가 술에 취해서 실수를 좀 했습니다. 미안해요. 자리에 앉아서 얘기를 좀 더. 그 말에 아빠가 엄마를 감싸며 남의 몸에 손대지 말라고 소리를 빽 지르셨어요. 그러자 더는 따라 나서지 못하시더군요. 저도 남친에게 바로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니네 엄마 때문에 파혼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따라오면서 계속 울더라고요. 보다 못한 엄마랑 아빠가 다시는 우리 딸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소리를 치고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서울로 왔죠. 저는 엄마 아빠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했어요. 힌트가 보였는데 사랑의 눈이 멀어 그대로 진행할 뻔했다고요. 엄마는 제 등짝 한번 시원하게 치시더니 알았으면 됐다 하시더군요. 전 예비시모도 저희가 돈이 어느 정도 많은 걸 짐작은 했지만 아들 가진 유세인지 아니면 기선 제압이었는진 몰라도 참 어리석은 언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서울 올라온 이후에도 전 예비시모한테서 전화가 몇 번 왔었는데 엄마가 소리 지르며 싸붙이니 그 이후로는 안 왔고요. 전 남친도 저한테 울고불고 빌며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했지만 매몰차게 끊어냈습니다.
그렇게 시원하게 파혼했어요. 솔직히 미련이 남지 않았다면 거짓말이네요. 전 남친이 하도 울어서요. 그래도 시간이 약이더라고요. 1년쯤 지나 좋은 사람 만나게 되었고 너무나도 자상하고 한편으론 좀 귀여우시기도 한 시댁 식구들과 알콩달콩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결혼한 지 10년 다 되어 가는데 단 한 번도 시댁 때문에 남편과 싸워본 적이 없어요. 모든 게 만족스럽고 사랑스러운 결혼이랍니다. 물론 지금의 남편도 재정적으로는 저희 집보다 딸리지만 열등감, 자격지심 전혀 없는 쾌활한 사람이에요. 시댁 식구들도 마찬가지고요. 사람은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마음과 정신이 얼마나 똑바로 되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기업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40대 초반의 워킹맘입니다. 아이는 지금 12살이고요. 딱히 학원에 열심히 보내지 않았는데도 공부를 꽤나 잘하네요. 특히 수학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데 아이 아빠와 제가 틈나는 대로 조금씩 공부를 봐주었더니 지금은 중학교 3학년 단계의 수학 문제를 혼자 척척 풀며 놀고 있더라고요. 저랑 남편이 둘 다 이과 출신인데 그래서 그런지 피는 못 속이는 것 같아 어쩐지 웃기기도 하고요. 이럴 때는 시조카가 한 번씩 생각이 납니다. 10년쯤 전에 있었던 일인데 아직도 그때 일이 떠올라 어이가 없기도 하고요. 그 일 이후로는 신우랑 거의 만나지 않았고 연락도 거의 안 합니다. 2년 전인가 큰아버님 장례식장에서 한 번 스치듯 지나가며 묵례한 것 말고는 본 적도 없네요. 시모도 신우 얘기만 나오면 창피하다는 듯 입을 꾹 다물고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이없으면서 피식 웃음이 나는 일이기도 해요. 남편에게는 누나와 형이 있어요. 아주버님은 총각 때부터 제주도에 살고 계셨고 손윗 신우는 경기도 남부 도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약간 늦둥이라 형 누나와 나이 차이가 좀 나요. 제 남편은 신우보다 6살 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결혼할 때 신우는 이미 아이가 둘이나 있었고 제일 큰 아이가 초등학생이었어요. 막내는 유치원생이었고요. 연구원 부부로 맞벌이하는 저희와 다르게 신우는 외벌이 가정이었습니다. 신우도 결혼 전엔 일을 했다고 들었는데 아이 낳고 관두셨다고 하더라고요. 초등학교 들어가고 봐줄 사람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외벌이를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신우의 친정, 그러니까 제 시어머니랑 많이 다투었다고 하네요. 본인 아이 안 봐줘서 일을 못하게 되었다고요. 신우의 시댁은 저 멀리 경남에 살고 계셔서 아예 도움을 못 받는 상황이었고 그나마 가까이 사는 제 시댁, 그러니까 신우의 친정에 기대고 싶었나 본데 시어머니가 거절하셨대요. 자기 아이는 자기가 책임지는 거라고요. 그 말도 맞긴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신우도 난감하긴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저도 결혼한 여자 선배들 보며 느낀 바가 있었어요. 시터 쓰자니 돈도 돈이지만 마음이 놓이지 않으니 결국 조부모 도움을 자연스레 받게 되는 분위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신우랑 시모는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도 서로 얘기도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 결혼하고 나서도 신우가 저한테 시모 욕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정말 정 없다니까? 손주 좀 봐주시면 어디가 덧나? 나도 일 좀 하면서 돈 벌어야 할 텐데. 우리 애들 학교 엄마들 보면 나만 일 안 하는 것 같아. 그렇게 이야기하며 눈물까지 글썽이던 신우였습니다. 시모가 정말 매몰차게 거절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 듣고 저도 좀 신우가 안타깝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시모한테 얘기 들었는데 전혀 다른 입장이시더라고요. 글쎄, 애 둘을 우리 집에 보내버린다더라. 그리고 지들 부부는 주말마다 우리 집에 오겠다는 거야. 이게 말이나 되니?
차라리 내가 평일에 딸네 집에 갔다가 주말에 내려오겠다고 했더니 걔가 싫다고 했어. 지 불편하다고. 그리고 한 달에 30만 원 주겠다더라. 요즘 물가 올라 사정 딱한 건 알겠지만은 이건 해도 너무하지 않니? 내 딸이지만 나도 학을 뗐다 아주. 어머님은 얼굴이 벌겋게 되시면서까지 흥분하며 저에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시모 얘기를 듣고 나니 또 신우가 너무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냥 아이들 등하교만 좀 봐달라는 건 줄 알았는데 아예 애들을 데리고 가서 키워달라는 요구였더라고요. 시모가 화가 나실 만도 하기에 역시 다툼은 양쪽 말을 들어봐야겠다고 느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본인 친정은 꼬박꼬박 내려오는 신호였어요. 돈 없다는 핑계로 창고 다 뒤져가면서 시모가 사놓은 부식 가져가고 쌀 한 푸대 말없이 트렁크에 챙기고 그러더라고요. 시모와 사이가 안 좋으면서도 명절 때도 꾸역꾸역 본인 친정에 내려와 2박씩 하고 가는 신호였습니다. 그럴 만도 한 게 시부모님이 시조카들한테 용돈을 많이 주시니까요. 어머님도 신우한테 화가 나신 건 맞지만 어쨌든 아이들 못 봐주었다는 죄책감 때문인지 용돈은 후하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명절 한 번에 신우는 거의 100에서 200만 원 정도를 챙겨가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툴툴거리고 애들 안 봐줘서 자기 인생이 꼬였다느니 불평하며 시모한테 한탄하는 신우였습니다. 처음에는 신우가 시모한테만 뾰루퉁하게 있었는데 제가 아이 낳으니 점점 저한테도 점점 감정이 안 좋아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시모 입장에서는 다 똑같이 예쁜 손주들일 테니 당연히 막내 손주한테도 용돈을 주고 싶으실 것 아니에요? 그래서 명절날 애들한테 절 받고 용돈 봉투를 주시는데 시모가 볼멘 소리로 지원이한테는 왜 줘? 쟤네는 부부가 돈도 잘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얼마나 줬어? 나도 좀 보자. 라고 하며 제 아들 손에 있는 봉투를 휙 빼서 열어보는 거예요. 돌도 안 된 애가 손에 있는 걸 빼앗기니 얼마나 울겠어요. 애는 대성통곡하고 있는데 고물한 사람은 아랑곳 않고 봉투 열어보며 돈 세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뭐야? 우리 애들이랑 똑같이 주면 어떡해? 엄마 진짜 너무해. 이건 차별이야, 차별. 이라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그 바람에 시아버님도 극대노해서 그럴 거면 집에 가라고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어머님도 짜증이 나서 그대로 안방 들어가 안 나오시는 바람에 명절 분위기 완전 망쳤고요. 남편도 자기 누나한테 왜 그렇게 욕심부리고 멋대로 하냐고 뭐라고 했지만 신우한테 어린 남동생인 제 남편의 말이 귓등으로 들릴 리가 없었습니다. 신우는 그냥 모든 사람을 다 무시하는 듯 했어요. 그나마 저한텐 예의 차리긴 했는데 그게 제가 올케라서가 아니라 제가 서울대 나왔다고 동경하는 마음으로 언행을 좀 조심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서울대 출신이에요. 어릴 때 학교 안 가고도 공부 잘했어요. 그냥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중학생 되면서부터는 TV도 거의 안 보고 책벌레처럼 학습지만 봤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제 진로를 정했고 그에 맞춰 부모님이 입시 푸시 해주셔서 서울대로 왔습니다. 남편도 공부 잘했지만 학벌로는 제가 조금 더 우세하고요. 서울대 출신 며느리가 온다고 하니 시댁에서도 처음에 엄청 반가워하셨어요. 그게 부담스러웠지만 그래도 남들 다 겪은 시집살이에서 피해가는 것 같아 어쩐지 기분 좋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서울대를 나와서 시집살이를 안 당한 게 아니라 그냥 저희 시부모님들이 좋으신 분들이어서 그랬던 거예요. 다만 신우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서울대 나와 대기업 다니는 사람인 걸 너무나 부러워했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니 질투로 바뀌더라고요. 본인도 공부를 잘하고 싶었는데 부모님이 푸시를 안 해줘서 못했다면서요. 그래서 듣다 못해 제가 시댁 가족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저도 공부할 때는 부모님이 관심 없으셨어요. 그냥 제가 알아서 공부했고 궁금한 거 생기면 선생님들한테 물어보거나 도서관 갔지 학원도 안 갔어요.
여러 명이랑 같이 공부하면 집중 안 되어서요. 라고 했더니 신우가 당황하며 아니,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지. 나는 머리가 그렇게 나쁘지 않아서 아마 엄마 아빠가 좀만 밀어줬으면 공부 더 잘했을 거라고. 라고 하더군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해서 신우는 망신당했다고 생각했나 봐요. 안 그래도 학벌 콤플렉스 있는 사람이라 대학 얘기에 예민했는데 서울대 나온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니 너무 기분이 상했나 봐요. 그 이후로는 저한테도 엄청 쌀쌀맞게 대하더군요. 그리고 안 하던 전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시댁에 안부 전화를 몇 번이나 드리냐. 이번 구정에 시댁에 용돈 얼마나 드리냐. 적게 드리면 안 된다. 등등 안 하던 시짜짓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너무 황당했어요. 시어머니랑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전화 드리곤 하는데 저는 이것도 적지 않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정답이 어디 있나요? 저도 시부모님과 쌓아온 관계가 있는데 신우가 그렇게 끼어들며 갑질을 해대니 저도 기분이 나빴어요. 남편도 중재를 하려 했지만 신우의 폭주는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저희 아이가 유치원 들어가면서 뭔가 더 돌아버린 느낌이었어요. 제 아이는 알파벳을 일찍 떼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에 원어민 강사가 있었는데 그분 덕분인지 파닉스도 빨리 떼었어요. 그리고 6살 때 유치원으로 옮겼는데 거기가 영어 특화 교육이라 아이가 간단한 영문을 읽고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봐도 잘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런 제 아이 모습을 명절에 신우가 본 거죠. 시족하는 초등학생인데 아직 알파벳도 헷갈려 한다더군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어 관심 없으면 갖다 들이대봤자 곤욕이지 머릿속에 들어가지 않거든요. 반면 제 아이는 영어 컨텐츠를 좋아해서 빨리 습득하려고 스스로 익혀 영어를 잘하게 된 거고요. 그렇게 제 아이가 영어를 읽고 말하는 모습에 시부모님이 박수를 치며 환호하셨어요. 저도 기분이 좋았는데 신우는 속이 상했나 봐요. 부엌에서 저한테 이러더군요. 어떻게 공부시킨 거야? 나한테도 팁 좀 줘. 다 같은 가족인데 올케 자식만 잘나게 키울 거야? 시족하는 남이야? 팁이라뇨. 그냥 어린이집 다니고 유치원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익혔어요. 그리고 제가 집에서 영어를 많이 틀어주기도 하고요. 근데 그건 지원이가 원해서 그런 거예요. 억지로 영어 틀어주지 않아요. 거짓말하지 마. 꼭 공부 잘하는 애들이 밤새서 공부하고는 자기 하나도 못 봤다며 우는 소리 하더라. 올케도 그렇게 안 봤는데 너무 얄밉다. 형님, 전 거짓말 안 해요. 왜 그러세요? 제가 정색하며 말하니 신우가 자기는 농담이라면서 웃더라고요. 그 후로 신우는 저에게 자주 전화하며 본인의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할지 계속 물어봤습니다. 제가 서울대 나왔으니 누구보다 잘 알지 않겠냐면서 같은 가족끼리 좀 돕자고 하더군요. 그런데 저는 정말 할 말이 없었어요. 공부란 건 자기 의지에 달린 거지 누가 도와주고 말 것도 없거든요.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해도 신우는 제 말을 귓등으로 듣는 건지 본인 애들은 대학 잘 가야 한다며 우는 소리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러는 겁니다. 올케네는 맞벌이라 돈도 많이 벌지? 교육비 걱정 없겠어. 한 달에 학원비 얼마나 나가? 우리 애들은 한 달에 벌써 100만 원 넘게 나가. 큰애는 이제 중학교 갈 텐데 나 너무 걱정이야. 저희 애들은 아직 학원 별로 안 보내는데요. 형님네는 애들이 좀 커서 그런가 봐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 학원비로 별로 안 나가? 그럼 그 돈 좀 우리 애들한테 투자해 줄래? 하긴 올케 머리 닮았으면 지원이는 학원 같은 데 안 다녀도 공부 잘하겠지. 올케가 우리 애들 좀 밀어주라. 응? 너무 어이없더라고요. 제가 왜 시조카를 밀어주나요? 그런데 신우는 자기 주변에 저처럼 학벌 좋은 사람이 별로 없다며 서울대 나온 저만 믿는다 어쩐다 계속 부담스럽게 말하더라고요. 그걸 거의 몇 년째 들으니 저도 이골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남편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안 먹히더라고요. 시어머니한테도 시자 스트레스 받은 적 없는데
신우 때문에 돌아버릴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담스러워서 명절에도 가기 싫어졌어요. 아는지 모르는지 신우는 학원비 좀 보태달라 우는 소리 계속 하길래 너무 듣기가 싫어서 남편 통에 100만 원 보내라 했습니다. 안 그러면 줄 때까지 계속 조를 것 같다고 하니 남편이 미안하다 하더군요. 그렇게 학원비 명목으로 1년에 200만 원 정도 신혼에 보냈네요. 사정이 뭐 그런 건 어쩔 수가 없으니까요. 저희는 서울에서 자가로 살고 있는 대기업 맞벌이 부부이고 신혼에는 지방에서 공공기업 다니는 남편 둔 외벌이였어요. 월급 차이가 많이 나니 이래저래 비교가 될 수밖에요. 완전 남이면 모르겠는데 그래도 남편의 누나인데다 명절에 자주 만나니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친정에 하소연하니 집집마다 그런 가족 구성원이 다 있다면서 저더러 이해하고 넘어가라는 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우는 끝을 몰랐습니다. 저희가 돈을 주면 여유가 많아서 그런 줄 알고 더 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들 공부시킨다는 핑계로 조금씩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더 저희한테 집착하더라고요. 제가 아이 교육을 어떤 식으로 시키는지 바로 옆에서 봐야겠다며 말도 없이 서울에 올라온 적도 있었어요. 큰 시조카 데리고요. 그때 시조카는 중학교 갓 입학했을 때였는데 그렇게 다짜고짜 기차 타고 올라와 저희 집에 오더라고요. 저희가 주말에 일정이 있으니 내려가셔야 한다고 해도 막무가내였습니다. 저한테 서울대 투어를 해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야 본인 아들이 자극받고 공부한다면서요. 의사가 목표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나중에 약속 잡고 다시 오라고 겨우 설득해 내려보냈습니다. 그러더니 또 오더군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서울대 투어를 시켜줬어요. 신우가 한바구음을 지으며 우리 아들 외숙모 덕분에 서울대도 와보네. 외숙모 말 잘 들으면 너도 서울대 갈 수 있어. 알겠지? 라고 하는데 시조카는 정작 관심도 없어 보였어요. 빨리 집에 가서 게임하고 싶다는 말만 연불외듯 반복했죠. 그런데 신우가 그날 집에 내려가며 저한테 그러더군요. 서울이 확실히 좋긴 좋아. 공부할 환경도 좋고. 우리 애도 이제 공부해야 하는 시기인데 내가 고민이 많아. 그렇다고 둘째 데리고 무작정 서울 이사 올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사요? 굳이 그렇게까지 공부를 시킬 이유가 없어 보여요.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해야죠. 쟤는 게임에 빠져서 큰일이야. 공부 좀 시켜야 하는데. 올케가 좀 도와줄 수 있어? 나 우리 애 진짜 의사 만들고 싶어. 네? 제가 어떻게 도와줘요? 학원비 명목으로 돈 보내드린 걸로는 모자라세요? 이러실 때마다 저도 너무 난감해요. 그러자 신우가 제 손을 잡으며 가족끼린데 너무 선을 긋는다. 그러지 말고 올케 친조카라고 생각해봐. 조카 잘 풀리면 좋지. 응? 우리 애 좀 올케네 보내면 안 될까?